나왔다. 네, 안녕하세요. 위키트리 소셜방송의 김경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 최명기 선생님 모시고 얘기를 네. 나눠볼까 하는데 오늘은 약간 무서워요. 묻지마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네. 일단 나누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그 묻지마 살인뿐만이 아니라 왜 묻지마 흉기난동 무슨 뭐 묻지마 테러 말해서 뭐 이런 묻지마란 단어가 굉장히 자주 네.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도 묻지마 살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실제로는 그 살인 자체는 그렇게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다행이긴 한데 네네.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10년도에 살인은 이제 453건이었다 그럽니다. 네. 그런데 2011년엔 427건이죠. 음. 26건이 감소했어요. 네네. 그런데 또 전체 살인에 대해서 연구하는 어떤 분들은 전체 범죄에서 살인이 차지하는 또 비중을 갖다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 변하지가 않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살인의 상당 부분은 사람을 처음부터 죽일 의도에서 죽이는 수도 있지만 또 상당 부분은 뭐 강도를 하다가 보니까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범죄가 늘면 살인도 늘어나요. 네. 범죄자한테 파이가 줄면 살인도 줄어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몇 년 동안 0.06%로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묻지마 살인, 묻지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네. 어떤 그 익명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를 갖다 할까봐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 심리. 네. 한 사회의 불안 심리는 뭔가를 표출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미국에서 1950년대, 60년대에 그 우주인이 비행접기 타고 와서 미국인들을 납치하고 하는 영화들이 많이 유행했잖아요. 네. 이제 후세에 이제 사회심리학자들은 그 심리가 소련을 두려워하던 심리에서 비롯됐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애들이랑 어른이 그 심리를 우회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주인이 와서 버린다. 하늘에서 우주인이 뭐를 쏟아붓는다는 게 이제 생겼대요. 비슷하게 저희가 이제 가족이 해체되고 그리고 또 경기 하강도 있고 정망도 불투명하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구세주 같은 대통령을 원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네. 다른 쪽은 그런 불안 심리가 뭐 묻지마 살인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뭐 도시 괴담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실제보다 더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면 실제보다 좀 뭐 부풀려진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분명한 거는 이제 발생하고는 있잖아요. 발생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이제 물론 묻지마 살인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오늘 하는 거지만 살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꼭 내가 저 사람 죽여야지 하고 죽인 게 아니더라도 내가 뭐 흉기를 휘둘렀는데 사람이 죽었다. 그럼 그것도 살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그렇죠. 그렇다면은 왜 사람들은 지금 막 지하철역에서 갑자기 흉기난동을 벌인다던가 네.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뭘 막 뿌린다던가 염산이나 이런 테러나 이런 것들을 왜 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제 묻지마 살인에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묻지마의 한 부분은 모르는 사람이 그랬다는 게 있고요. 네네. 묻지마의 또 한 부분은 이제 목적이 없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진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살인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 네. 옛날에 한 5,000년 전, 10,000년 전에는 내가 원하는 거를 쟁취하는데 살인처럼 유용한 도구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런 뭐 연구를 하는 분 중에 어떤 분은 옛날에 원시인들의 시체를 갖다 전부 조사한 다음에 그 중에 병으로 죽은 사람이 몇 프로, 살해당한 사람이 몇 프로 조사해보다가 보면 살해당한 사람의 비율이 굉장히 높대요. 시체를 발굴하면 등에 네. 화살촉이 있거나 칼 자국이 있거나. 네. 그래서 저희한테는 이제 그 공격성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쭉 5,000년 전, 10,000년 전에 걸러지는 거죠. 이제 걸러지는 건데 이제 숨겨져 왔는데 그거를 세상이 편하면은 좀 덜 터트려지는 것 같고요. 네. 힘들면은 더 터트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진짜 묻지마 살인 경우는 이제 램페이지 킬러라 그러는데요. 네. 미국에서 램페이지 킬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진짜 CSI나 아니면은 크리미널 마인드에 나오는 것 같은 네네네. 본성을 가진 사람들도 일부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상당 부분은
그가 가진 어떤 그 태어날 때부터의 공격적인 성향이고요. 한 절반 정도는. 또 나머지 절반은 그 공격적인 성향이 계속 감싸지지 않는 환경에서 자라게 됐을 때 그렇게 자라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정이 해체되고 그런 건 좀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주 드물게는 정신분열병 환자 전체를 놓으면은 네. 정신분열병 조현병 환자라 그래서 네. 그 안에서 공격적인 사람의 빈도가 높진 않지만 진짜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갖다 죽이는 경우에는 네. 좀 망상이나 환청과 관계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갑자기 주위 사람을 찔렀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다가 보면은 네. 그 이유가 내가 찔러 죽이려고 하기 전에 네. 저 사람이 나를 먼저 찔러 죽이려 온 거다. 네. 피해 망상이 있으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살인을 하게 되거든요. 네. 망상이 있는 본인의 입장에는 묻지마 살인이 아닌 거예요. 나를 굉장히 보호하기 위한 살인이지요. 네. 또 예를 들어서 환청이 들린다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네. 가서 저 사람을 죽여라, 네. 죽여라, 죽여라. 환청이 들려서 누군가 죽였다 그러면 옆에서 보기엔 묻지마 살인이지만 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묻지마 살인은 아닌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조현병 환자분이 그렇게 겉에서 바라볼 때 묻지마 살인을 하는 경우는 네. 또 약물을 치료하면은 굉장히 또 증세가 가라앉아요. 그래서 조현병 환자분이나 또 양극성 정동장애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네. 양극성 정동장애는 이제 조증으로 기분이 너무 붕 뜨게 되면은 하루에 2-3시간만 자도 이제 거뜬하고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얘기하면 다 뜻대로 될 것 같아요. 뭐든지. 기분도 굉장히 좋고 대신 분노를 참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싸우다가 네. 아무 이유 없이 상대방을 갖다 너무 자기 분을 못 참아서 살인을 저지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조현병이나 조현병이나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에 의한 살인은 교도소를 가지 않고 네. 국립법무병원으로 가요. 네. 근데 또 이제 다른 유형의 묻지마 살인은 요번에 체리나 씨 있어서 네네. 문제가 됐었던 경우, 네. 그런 경우 있죠. 이제 근데 아마 체리나 씨 그 경우도 네. 그 당사자가 술을 안 마셨으면 아마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그런 경우를 갖다 이제 체리나 씨 경우에는 또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제 다르지만 이제 네. 피해자 유발 살인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네.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물론 살인자도 정상인 상태는 아닌데 살인자가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상태인데 피해자도 물론 그 살해를 당할 정도는 아니지만 네. 피해자가 나름대로 자극을 해서 그 자극이 이제 살인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도 그 사건도 쭉 이렇게 텔레비 데이터가 보다가 보니까 그분이 이제 1차 범행을 저질렀었고 그래가지고 나갔더라고요. 네. 용의자가 나갔는데 살해당하신 분은 용의자를 갖다 쫓아간 거로 이렇게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너 이렇게 가면 따지려고 또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2차 살인이 저질러진 거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만약에 그 마지막 최종 그 피해자분이 네. 따라 나가지 않았으면은 아마 괜찮았을 수도 있죠. 사실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죠. 어차피 따라 나가지 않았더라도 그 전에 칼로 네. 그 남자 야구 선수인 분을 갖다 다치게 했기 때문에 네. 경찰이 수배를 갖다 해서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잡는 건데 네. 그 동료를 아끼는 마음에 나갔다가 그 소중한 생명이 그 살해를 당했죠. 근데 저는 약간 그렇게 보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네. 그러면 너무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따라 나가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라는 건, 그러니까 어떻게 듣기에는 좀, 네. 그랬다고 해서 판사나 검사가 형을 물론 줄여주진 그렇죠. 않는데 그렇죠. 이제 제 말씀은 이제 저희 대부분은 살다가 저희가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뭐 병에 걸려 죽는 것도 있고 뭐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암으로 죽을 수도 있지만 네. 살해를 당하 죽는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해의 확률을 가급적 줄이는 게 낫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 위험성이 있는 사람은 자극하지 않는 게 낫고 그 공권력의 힘을 갖다 빌리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또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 가장인데 네. 그 어린애기도 있고 부인도 있는데 편의점 앞에서 청소년 애들이 뭐 담배 피고 네. 그런다고 해서 말리려고 하다가 청소년 애들이 막 구타해서 네. 사망당하신 분 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그 청소년들이 올바르다는 건 아니지만 네.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처구니가 없기 때문에 요새 같은 세상에서는 그 아무튼 그 자극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새 같은 세상에서는 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요즘 같은 세상이 나온 게 잘못이지.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처럼 왜 삭막해져야 했을까? 그러니까 근데 또 삭막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게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살인 비율이 낮을 땐 없을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일견에서는 그러니까 살인 사건 하나하나를 놓고 보게 되면은 네. 그게 마치 도시에 살아서 일어나인 것 같지만요. 살인 사건은 사실 도시에 모여 살수록 줄어들어요. 특히 묻지마 살인은요. 네. 묻지마 살인은 오히려 모여 살아에 줄어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제일 끔찍했던 살인 사건이 뭐였냐 하면은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의령이든가 어딘가 경찰서에서 그 당시 경찰관이 한참 전 얘기나 30년 전 얘기, 30년 더 된 당시 경찰관이 자기 아는 여자가 있었는데 뜻대로 안 해준다고 한 다음에요. 총을 빼들고 마을 주민들을 학살하듯이 전부 다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뉴스가 보고가 되는데 하루가 넘게 걸렸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위험한 살인은 오히려 외딴 곳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구미가 맞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기사가 살인 스토리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딱 스토리가 있어요. 외로운 도시, 과거의 불행한 경험, 그것 때문에 유발이 됐고 그게 뭐 연쇄살인으로 이어지고 그래야 되지만 사실은 도시화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살인의 비율은 낮고요. 그리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치안이죠. 치안. 저희 나라가 이제 사실은 살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치안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면 확보대로 살인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요즘 같은 세상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요즘 같은 세상이 살인은 제일 적어요. 저희 나라가 이렇게 살인율이 떨어진 적은 없었을 거예요.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혹시 뭐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잘 낫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 점은 저희 나라가 빵점이지요. 저번에 골든타임 얘기 나올 때도 네. 났지만 저희 나라는 응급의료 체계가 그렇죠. 그래서 아주 낮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제가 요즘 세상을 아주 뭐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뭐 치안도 확보가 돼야 되고 하겠지만 일단은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약간의 공격성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은 특히나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이런 안 얘기들이 돼요. 있잖아요. 그게 서로 되게 분노를 못 참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부딪히면은 그래 뭐 하고 넘어갈 일도 아니요, 지금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엔 더 안 그랬어요. 그래요? 옛날에 제가 한 1990년대에 90년대 초든가 80년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썼어요. 미국 사람들은 서로 발 밟고 지나가도 아무 얘기 않고 지나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발만 밟아도 막 화낸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누가 또 반론을 썼었어요. 그거는 미국 사람들한테는 구두가 아무 값어치가 없지만 한국 사람한테 구두는 당시에 미국 사람의 자동차에 해당이 됐었다고. 비슷하게 옛날에 비하면은 지금이 많이 그러니까 여긴 거예요. 기자님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착하고 유순하고 안전되다가 보니까 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더 큰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6.25 전쟁 직후에 굉장히 혼란할 때는 그냥 사람 한 명 이렇게 살해당해 죽는 게 아무런 이슈도 아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살인 사건이 1년에 하나가 생기는 나라가 된다고 가정해보는 거예요. 그 하나가 얼마나 난리 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살인 사건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언론에 의해서 부각되는 살인 사건의 공포는 더 커져요. 차라리 우리나라가 한 1년에 살인 사건이
청건이 생긴다. 네. 그러면 NG가 난 살인으로는 뉴스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 아는 사람이 네. 제가 우리나라에서 살인 사건이 1년에 427건이었다. 2011년에 그 사람 하는 얘기가 그러면 모든 살인 사건이 다 뉴스에 나온 거구나. 365일인데 네. 뉴스 보다가 보면 하루에 하나하나 2개 사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무조건 뉴스에 나오는 시대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요. 네.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살인 사건도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뭐지? 이렇게 사람들 간의 분노도 오히려 지금이 나은 거고, 네. 네. 그리고 뭐 예전에는 살인이 훨씬 더 이렇게 좀 빈번하고, 네,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찾아내지도 못해 또 시체도. 네. 그러면은 지금 이 묻지마 살인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시민들이 겁을 먹기 때문인가요? 단순히? 모두 우리의 겁이 만들어낸 어떤 되게 공포스러운 공포심이 만들어낸. 아니 바로 옆에서 생기면 무섭죠. 네. 그런데 네. 그 나에게 닥칠 확률의 빈도를 따지게 되면은 네. 저번에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네. 남편이 날 죽일 확률이, 아내가 날 죽일 확률이 묻지마 살인보다 훨씬 커요. 살인을 당하고 싶지 않으면은 네. 길 가는 사람을 열심히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네. 부인과 아내를 잘 감시해야 돼요. 음. 그렇긴 하지만 네. 어쨌든 427건이지만 네. 이 427건 중에 그냥 427건 중에 보니까 25%는 가족이에요. 네. 그러니까 110건 빼면요. 네. 어쨌든 300건. 네. 300건 중에 또 30%는 친구나 지인이죠. 네. 그러니까 180건 남을 거예요. 네. 직장 동료 다 빼고 나면은 35%니까 한 150명 정도가 네네. 이제 진짜 이유 없이 죽는 거예요. 저는 낯선 사람한테. 네. 그러나 한 목표로 따지면은 이 150건이 조금이라도 더 줄면 좋고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행인 거죠. 이 총기가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30명, 40명 집단 살인이 일어날 수 없는 나라거든요. 네네. 그런데 집단 살인이 생기게 되면 이 살인이 예를 들어서 작년이 2011년이 427건인데 네. 2012년 12월 크리스마스 날 네. 만약에 40명이 집단 살인을 당한다 그러면 10%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묻지마 살인은 30%가 증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네네. 집단 살인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총기 규제라든가 네. 그런 게 이제 중요하지요. 근데 조금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또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공포와 불안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사회가 힘들어지긴 몇 개의 유형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과도하게 생각하게 되는. 첫째는 그 소수자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담는 구구 세력이 나오고요. 네. 사회가 불안해지면 또 두 번째로 도시괴담이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묻지마 살인 이런 거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또 구세주를 찾아요.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도 다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지.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살인을 저지르면서 뭐 요즘에 사형제도를 가지고 워낙에 얘기가 네. 많은데 이런 사형제도는 살인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나요? 별 도움이 안 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살인의 30%는 25%는 친족이 한 살인인데요. 네. 이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면은 살인을 할 확률이 거의 없었을 사람이거든요. 뭐 형이랑 뭐 유산 분배로 싸운다든가 네네. 아니면 아버지가 하도 학대해서 아들이 확 밀쳤는데 아버지가 죽는다든가 네. 이 사람은 사형제도가 있건 없건 간에 25%는 전혀 사형제 영향 자체를 받지 않아요. 25%는. 네네네. 자, 친구나 지인에 의한 살인도 살인제도에 별 영향을 받진 않을 거예요. 네. 내가 친구가 있는데 나를 배신해서 온 재산을 가져갔는데 네. 어차피 그 별 영향은 받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살인 같은 경우에 진짜 뭐 그 계획적 살인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엔 두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미 한 번 한 사람이 두 번 한다는 건 또 별로 영향은 받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 살인제도란다. 사형제도가 영향을 조금 줄 수는 있겠죠. 아주 미미한 영향을 주는 이유는 네. 어떤 한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은 낯선 사람한테 살인을 저질렀고 네.
다시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인데 네. 10년 정도 교도소에 있다 나와서 재범을 저지르는 사람이 네. 있을 수 있다. 네. 만약에 뭐 조폭 출신 살인자다. 그런 경우에는 사형제도로 인해서 그 사람이 다시 안 나오면 되는데 보통 사형이 될 정도면 종신제거든요. 종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형제도가 살인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고요. 살인을 줄이고 싶으면은 살인을 한 게 아니더라도 네. 전체 묻지마 폭력은 되게 많잖아요. 네, 네, 그렇죠. 폭력에 대해서 형량을 올리는 게 차라리 나아요. 예를 들어서 결국은 폭력이 절도가 많이 늘어나다가 보면 절도로 숨기려다 사람을 죽이는 게 늘어나고요. 그런 다음에 성폭행 같은 경우도 네. 계속 성폭행 하다가 보면 또 현장을 갖다 숨기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그분들이 모두 다 재범만 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재범률이 있거든요. 네네. 뭐 30%, 40% 내외. 그걸 따지게 되면은 성량을 전부 다 2배로 올리게 되면은 그분들이 사회에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 줄어드니까 줄어들겠죠. 네. 그런데 성량을 갖다 올리게 되면은 그거는 전부 다 국민의 부담이 되죠. 저번에 화학적 거세 때 말씀드렸지만 재소자 1인당 한 달에 250만 정도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10년 형량을 할 거를 20년으로 늘렸다. 네. 그런데 살인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었다. 네. 그러면 사회에는 그 사람이 20년 형량이 됐기 때문에 한 사람의 살인 비율을 낮출 수는 있겠지만 사회는 1년에 3천만 원, 3억을 갖다 물론 인간 목숨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네네네. 그 확률 100%도 아닌 네. 그 10에서 15%의 확률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 네. 3억에서 4억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이게 전부 다 그 국가의 법무부 예산이랑도 관계가 있어요. 네. 법무부 예산이 줄어들게 되고 교도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형량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형은 별로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살인을 한 사람이 아니라 네. 모든 범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형량을 강화하는 거는 특히 폭행, 네. 폭행이 결부된 거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거는 그 확률상, 데이터상 살인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글쎄요. 단 네. 가족 다 빼고 그 타인을 죽인 경우에 그러니까요. 대해서만. 그러면 일부라고 이제 해놓고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살인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요? 칼 같은 걸 전부 없애면 되는데요. 아니요.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요. 실천 가능한 네. 방법.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죠. 결국은 그거는 살인자를 통제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요. 네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사실 많은 살해 범죄의 대부분 술과 연관이 되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해도 술을 안 팔 수도 없고요. 음. 칼을 없앨 수도 없고. 네네. 그렇지만 일단 중요한 건 뭔가 하게 되면은 첫 번째 방법은 더 위험한 무기가 돌아다니지 않게 정부가 잘 막아야 돼요. 사제 권총이다, 뭐다 위험한 정부가 막아야 되고요. 두 번째, 계획적 살인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죽이게 되거나 여러 사람의 계획을 세우거든요. 살인 청부를 할 수 있는 집단이라든가 가끔 신부름 센터에 살인을 갖다 청부했다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런 경우가 원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네네. 정부가 관리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청부 살인이라든가 돈을 주는 살인 같은 게 나타나게 되면 엄하게 그거는 네. 처벌해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살인은 이 사람이 저지르지만 살인을 청부하는 사람이 있게 되잖아요. 네. 살인을 청부하는 사람한테 그거는 강렬한 메시지를 줘야 돼요. 누구한테 살인을 청부해갖고 부탁해서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결국은 검거율을 계속 높여야 되고요. 네. 검거율을 갖다 높이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일반인들이 결국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모르거든요. 우리나라 네. 검거율 굉장히 높거든요. 네. 살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사형은 아니지만 살인범은 틀림없이 잡힌다는 메시지를 정부가 주는 게 중요하고요. 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치안이 중요하고요. 네.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가해자를 네. 잠재적 범죄자를 자극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잠재적 범죄자라는 게 사실 우리는 모르잖아요. 네. 왜냐면 순간적으로 돌변하는 거니까. 네. 사실 그날 그 아까 뭐 잠깐 술집에서 있었던 그 연예인 그날을 얘기하셨지만 그날 그 자리에 그 옆 테이블에 있던 그 남자가 칼을 들고 올 남자라는 거를 어느 누가 알 수 있었겠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잠재적 범죄자들을 조심하며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너무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각박해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네. 술 취해서 네. 표정이 아주 어두운 혼자서 술 취하고 표정이 어두운 사람을 피해 다니면 돼요. 아, 사실 대부분이 그거만 해도 상당히 줄어요. 대부분의 욱하는 살인은 술과 연계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남이랑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네네네네. 그런 다음에 술 취해서 혼자서 술 마시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네. 그 앞에서 시끄럽게 떠들면 안 돼요. 피해 가야 돼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네. 술 취한 사람만 피해 다니고 건드리지 않아도 상당히 줄어들어요. 뭔가 슬프네요. 약간 가불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약간 그런 세상이 참 슬픈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뿐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잖아요. 아, 그런 범죄자들을 피해서 그러니까 잠재적 범죄자들을 피해서 다녀야 되는 되게 슬픈 세상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 저뿐인가요? 애초에 네. 그런데 안 가면 좋아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참 많네요. 사실은 네. 비슷한 부류의 분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어른들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밤에 돌아다니지 말아라. 위험한 애들이랑 위험한 곳에 안 가면 네. 사고는 없다. 네, 그런데 맞아요. 결국은 공격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네. 자극적인 거를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선량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네네네. 너무 그렇게 암흑의 세계에 관심을 절대로 두지 말고요. 네. 공포영화 보다가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공포영화 보다가 보면은 저 문 열면은 귀신 나와서 죽는데 꼭 열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네네. 거죠. 몸을 사리고 살아야겠네요. 아니요. 몸을 사리면서 대신 네. 착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즐거움이 더 많아요. 왜냐면 술집은 착하고 좋은 사람도 많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좋은 술집에 네, 가셔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저 좋은 술집과 나쁜 술집의 차이를 뭐 제가 아주 딱 찝어서 말은 못하겠지만 그분들이 간 그 술집도 나쁜 술집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살인 사건이 일어난 술집이잖아요. 그건 이제 후의 일이고 가기 전에는 살인 사건이 일어난 술집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요,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어느 술집에 갔는데 네. 거기서 싸움이 벌어졌다. 그럼 그 네. 술집엔 다시 가지 마세요. 네, 더 슬퍼졌어요. 네. 오늘은 좀 슬픈 방송이 됐네요. 네. 네, 일단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 30분 동안 얘기를 쭉 나눠봤어요. 네, 전 더 세상이 참 각박해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졌고. 아니면 네. 든든한 보디가드를 사귀면요, 네네. 묻지마 살인을 줄이실 수 있는데요, 기자님. 네. 남자를 사귀는 순간 또 살인의 확률은 또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도 나를 살해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 범죄자라는 건가요? 네, 그래서 든든한 더 슬퍼졌어요. 네. 그만 얘기하셨으면 좋겠고. 네. 이제 너무 슬픔을 제가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네. 이제 그 지금까지 했던 거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마지막 인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래 묻지마 살인이나 그런 게 언론에 많이 나오지만 생각처럼 두렵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뭐 술 많이 마시고 주위에 너무 공격적인 태도가 있을 때는 너무 혼자서 그런 쪽에 개입하지는 않는 게 또 어떤 그 불행한 사건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네. 안전한 세상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네, 맞습니다.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네.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네. 네. 오늘 30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생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